또 유가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이너스로 떨어졌었던 유가가 지금 35달러 선까지 올라왔거든요. 우리 조선주가 오늘도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정유주 역시 흐름이 좋았는데 좀 바닥을 탈출했을까요? 이 섹터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자, 네. 이 조선주에 관련돼서는 제가 질문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듣기 전부터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는 2018년도 때부터 2019년도까지 네.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린 내용이 2020년도부터는 무조건 조선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홍주원이잖아요. 네. 홍주원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2019년도에 했던 자료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방송에서.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방금 딱 이야기했잖아요. 그 앵커님 질문 주셨잖아요. 바닥이냐?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습니다. 조선주는 이제 떨어질 게 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보시면 네네. 되고요. 예,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또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조선업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뺏어왔나요? 조선업을. 시청자 여러분 이거 좀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조선업을 일본에서 뺏어왔어요. 예, 일본이 세계 강대국이었습니다. 조선업만큼은 일본에게 거의 뭐 다 일본이 다 전 세계에 조선업을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그 조선은 원래 영국이 유명했었거든요. 네. 영국이 유명했었는데 일본이 기술력으로 압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되게 이제 막 그 세계적으로 조선업을 화랑이 되고 이제 막 업황이 호황이 일었었죠. 근데 그러고 있던 찰나에 우리가 이제 그 개도국 시절에 개발도상국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발전을 했잖아요. 그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기술력이 발전했던 이제 바로 그 섹터, 그러니까 산업군이 건설 쪽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이었고요. 전통적인 제조업으로 꼽히는 이러한 이 종목들이 맞습니다. 섹터들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철강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는 뭐 포스코라든가 포항제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건설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또 이제 삼성물산이라든가 이 삼성물산이 우리나라가 원래는 이제 고층 건물을 세울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층 기술력을 갖기 위해서 삼성물산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던 건설 그러니까 중견 기업 정도 되는 건설 업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기술력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물산이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기술력을 갖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일본이랑 일화가 있어요. 이건 또 제가 나중에 재미있게 또 풀어드릴게요. 네. 이게 또 삼성물산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계기를 나중에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포스코라든가 포항제철이라든가 이런 철강업이 되게 또 기술력이 확 올라왔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도로 쪽에서는 현대건설이 거의 뭐 기술력을 갖췄다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업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력이 상당히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일본 선박 같은 경우는 견고하고 그리고 고장이 잘 안 났지만 너무 살인적인 비용이었어요. 부담이 너무 되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이 한 척을 드릴 때마다도 이게 정말 부담으로 와닿았거든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생소한 나라가 갑자기 일본에 버금가는 선박 기술을 가지고 일본의 절반값에 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다른 국가에서 긴가민가 하다가 마루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루타로 이제 여러 국가에서 한 척씩 이렇게 한두 척씩 사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쓰다 보니 이게 너무 좋네. 일본 거 못지않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배신하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박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거의 의리의 국가라고 좀 보셔도 되고요. 근데 다른 국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넘어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뺏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 조선업을 우리나라가 거의 다 장악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업황의 거의 업계의 호황을 정말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제도 쪽이나 저 울산 쪽이나 이쪽으로 가면은 되게 그 부자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그쪽에서 조선업을 하시던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로 일하시던 분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버시니까 알부자들이 많습니다. 알부자들이. 알부자.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 말이죠. 옛날 말이고 지금 이제 실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또 어떻게 실직자들이 또 많이 생겼냐. 우리가 일본한테 뺏어왔던 것만큼이나 또 우리를 위협하던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중국이란 나라입니다. 그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90년대부터 다 뺏어왔다 보시면 돼요.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는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2005년 6년도부터는 네네. 다 뺏겼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뺏겼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마지막 한 나라 그리스는 중국한테 넘어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선박을 계속 사용을 해줬던 감사한 나라네요. 정말 감사한 네. 나라죠. 그리스가 유일한 나라고 그런데 이 중국한테 넘어갔던 나라들한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자 선박이 하나 둘씩 중국의 선박이 하나 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선 같은 경우는 자 고장이 나가지고 프랑스가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한 이 선박 그러니까 뭐 LNG 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되게 큰 배인데 이걸 AS를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참 웃긴 게 만들 줄은 아는데 고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AS를 신청을 해도 반만 안 해요. 그렇죠. AS 신청을 해도 이게 빨리빨리 고쳐지지 않고 AS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한테 SOS를 보낸 거예요. 이것 좀 니들이 고쳐줘라. 근데 우리나라가 시원하게 조선업이 지금 힘든 상황인데도 시원하게 6척의 배를 다 AS 거부를 했습니다. 그 너희들은 다 중국 같지 않냐? 중국한테 수리를 받아라. 그게 이제 이게 작년 초의 일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훈풍이 다시 불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배를 쓰지 말고 다시 한국 배를 쓰자. 라는 이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 실질적으로 이제 2019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2020년 초에 이제 뉴스들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STX 중공업이라든가 되게 다양한 이제 조선업 그 회사가 있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수주를 지금 한두 척씩 조금씩 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한두 척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안 되는 게 한 척에 7천억, 8천억 이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한 척이 두 척이 되고 두 척이 네 척이 되고 이러는 거니까 조선업은 또 그만큼이나 다시 이게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섹터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본다 그러면은 어차피 주가는 이미 바닥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올라갈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모멘텀은 이미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바람이 언제 가장 크게 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정말 큰 바람이 불어와서 되게 우리의 연을 멀리 날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야, 제가 대표님 얘기할 때 정말 필기하면서 지금 들었거든요. 오늘 이 토르로 시작해가지고 전략가 역사 선생님으로 오늘 인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이 조선주에 관련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럼 한 가지만 더 우리 이제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테마장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타 테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삼천리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자전거 관련주 특히나 이제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이제 언택트 관련주는 오늘 좀 흐름이 그래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가구주까지 오늘은 좀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거든요. 오늘 뉴딜 정책에 관련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이슈가 나왔고 이 추경 관련해서도 이제 3차가 역대 최대치가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제 정책 관련주들 오늘 특히나 리모델링 쪽 이 가구주까지 올랐는데 이 정도 이쪽 테마의 힘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자,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오늘 올라온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삼천리 자전거가 이제 전기 자전거의 판매량이 이제 35%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뜨면서 갑자기 급등이 나온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자전거라는 게 이게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유행을 되게 잘 타잖아요. 네. 자전거 유행했던 시기 아시죠? 한참에 한강에 자전거 타러 다니고 사람들 맨날 자전거 사고 맞아요. 기억나시죠? 언제였죠? 네.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입니다. 예, 그때 이제 한창 자전거 붐이 일었단 말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자전거 붐이 또 같이 일었던 나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폐기물 처리장 가면은 자전거 산이 있어요. 자전거 산. 그 자전거 쓰레기 더미가 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이나 이게 유행을 타는 게 또 이런 자전거라든가 또 이 전동 킥보드라든가 이런 것도 유행이라는 거죠. 결국은. 예. 그럼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뭐 다시 이제 웰빙이라 해서 또 걷기도 할 거고
다시 뛰는 것도 다시 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방금 이제 가구를 이야기해 주셨고 또 언택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가구는 또 오래 볼 필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언택트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구는 예전에 그 어떻게 사셨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보면은 가구백화점 가가지고 다 일일이 만져보고 맞아요, 막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네. 샀잖아요. 요즘은 이 그 브이로그 시대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블로그라 그랬잖아요. 이제 브이로그라 그러면 동영상의 시대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 가구 같은 경우도 4K 화질로 이 가구의 디테일함을 다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집에서 직접 만져보진 않아도 실물로 보는 것 같은 쇼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구도 앞으로 언택트에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이제 가구 시장, 이제 우리가 또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건설 SOC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SOC가 또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쪽으로도 간다 그러면은 가구라는 거는 또 충분히 이슈가 있는 거고 가구가 또 언택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촉 없이 살 수 네네. 있는 또 섹터이기 때문에 간접 언택트 섹터이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뭐 신규 매수를 한다든지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이미 샀어야죠. 아, 네. 지금은 좀 늦은 걸까요? 아니요, 지금 조정이 오면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할 수도 있고 이미 살 필요는 그러니까 이미 살 기회가 있었죠. 네, 사실은. 그래서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근데 네, 그러니까요. 저희 이거 그 홍주원 대표 이 방 노란통 메신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충분히 이제 드리죠, 이런 와,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네. 저희 이제 그 개인 회원들이죠. 개인 회원분들은 지금 이미부터 다 매수가 지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정보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혼자 네. 공부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들어오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홍지연 대표님의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은 소통으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6월 오늘 첫째 날 6월 1일에 이 시작이 상당히 좋았는데 환율도 안정되고 수급도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바이오 IT를 중심으로 이 강하게 끌어주면서 시장 상승을 보였는데 이번 주 경제 지표들도 이 상당히 오늘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표를 하나 준비했죠. 이 표를 제가 오늘 준비해 왔는데 오늘부터 일요일까지의 경제 지표입니다. 우리가 특히나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지금 표를 보시면은 네. 사실 뭐 미국 5월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도 뭐 보면은 일단 도움은 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당장에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사실 뭐 볼 거는 크게 없고 국내 것만 보시면 됩니다. 국내 이제 수출, 수입,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세 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출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이제 이전치보다 예상치보다 이제 조금 이제 지금 상회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봤을 때는 품목은 줄었어요. 수출 품목은 줄었는데 지금 그 흑자 네. 한마디로 이제 좀 흑자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좀 아이러니하죠. 품목이 줄었는데 어떻게 흑자를 낼까? 네, 좀 이상하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율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환율이 강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수입 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것도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지수 중에 하나죠. 이런 거 보시면은 분명히 이 5월은 이제 지나갔잖아요. 네. 6월이 다가오고 7월이 다가올 겁니다.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7월에 분명히 안 좋은 지수가 나올 건데 이 7월 지수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홍지연 대표님의 주요 경제 지표의 관점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종목 상담, 우리 시청자분들과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우리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종목 이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토겐스탁 밥TV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에서 검색 버튼 꾹 눌러주세요. 자, 홍주원 대표 토겐스탁 혹은 홍주원 대표 팍스경제TV 검색하셔서 입장해 주시면요. 이 무료로 편하게 종목 상담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 한 가지 정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정말 너무 많은 이 텐션, 업된 텐션으로 우리 카톡방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역전이 너무 좋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선주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대단하다. 너무 잘 안다. 너무 정확해서 놀랬다라는 이러한 말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종목 상담 이어서 좀 해볼 텐데 일양약품 네 기다렸습니다. 우리 따랑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일양약품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주셨네요. 일양약품 어떻게 보세요? 일양약품도 사실은 이런 섹터 같은 경우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요. 이게 제약이잖아요. 제약이고 이제 제약은 왜 움직일까? 지금 뭐 때문에 움직일까요, 제약이?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제 관련해서 맞습니다. 얘기 네. 나오지 않을까요? 자, 네. 지금 치료제 관련돼서는 사실 뭐 렘데시비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모더나, 이슈가 있어요. 노바백스까지 네. 되게 많은 또 혈장도 있고 뭐 또 이런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히스토리를 한 번씩 해먹었던 종목들 보시면 어때요? 쭉 올라갔다 쭉 빠지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겠어요? 아까 제가 뭘 보라 그랬죠? 코로나 섹터는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코로나 섹터는 이제 한 번 왔다가 간 것은 네. 우리가 2차적인 것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보지 말자 네. 쪽으로 얘기를 만약에 해주셨죠. 보더라도 데이 트레이딩. 데이트를 네. 단기적으로 네, 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일양약품도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렇게 이제 뭐 딱히 설명 드릴 게 없네 이거는. 아 그런가요? 그럼 일양약품에 관련해서는 이 단기적으로 오늘도 좀 상승을 했는데 정말 윗꼬리가 길게 지금 이제 달리면서 차트를 좀 더 그 네네. 지금 분봉 차트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네. 분봉 차트 한번 띄워 보시면은 한 5분봉 차트로 한번 띄워 보실게요. 보시면은 고점에서 매물대 상당히 많이 출하되죠. 네. 흘러내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 고점에서 저렇게 매물대가 저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은 네. 고점에서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 고점 돌파는 조금 불확실성이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일양약품에 보시면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많은 분들이 현재 오픈 채팅방에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현재 우리가 S맥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S맥 1,485원 그리고 10%라고 합니다. 흥난당 님께서 네. 상당히 귀여운 이 톡 이름인데요. S맥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S맥은 이제 혈장 관련주예요. 네, 혈장 이 관련주. 역시, 네. 주인데 지금은 이제 차트를 봤을 때, 네. 자 이거는 지금 좀 S맥 같은 경우는 되게 재미를 많이 이제 보고 나왔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선은 있습니다. 반등선은 왜냐하면 지금 지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지지가 이제 받쳐지고 횡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선은 있지만 반등이 났을 때 과연 1,700 이상을 돌파해 줄까? 그거는 제가 좀 지금 당장에는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냥 뭐 안전하게 1,570원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1,570원까지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럼 그때쯤에 한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연하기다라면은 예를 들어 주가가 다시 빠져. 네. 그러면은 매수가까지 이탈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이제 절반 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매수가 이탈은 그냥 바로 정리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절반만 먹고 나온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수익이니까 네. 그렇게 좀 전략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S맥까지 알아봤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오픈 채팅방에 종목 상담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쉽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시간을 늘려서 더욱더 많은 종목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홍주원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 현재 팍스경제TV 홍주원 대표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많은 소통 이룰 수가 있습니다.